여기 보면 이제 변압기 1차 측에 전격 교류 전압이 인가했을 때 여자 전류와 자속, 유기 기전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건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그 최용구 교수님의 우리 전원 설비 및 뭐 설계 및 시공 있죠? 이제 그 책에 아마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답안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 전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쓰시고 자속, 유기기전력, 즉 지금 제가 반 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요거를 풀어 쓰셔도 사실 나쁘지 않은 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 쓰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게 등가 회로랑 핵심은 이제 백터도니까 이 백터도까지 이제 좀 써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썼습니다. 한번 보면 이런 거 우리 변압기도 그렇고 캐패시터도 그렇고 이런 좀 수식이라든지 이런 근간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이제 좀 쓰실 수 있으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뭐 대부분 이제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수식을 한번 쭉 뽑아 보겠습니다. 그죠? 사실 이 문제는 요 수식을 뽑아내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최영구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한번 보면 우리가 인가 전압이 있는데 소문자로 쓴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순시 전압치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있고 루트 2 V1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사인 오메가 t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런 파형으로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우리 계속 그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파형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뭐다? 전압이다. 그죠? 자, 전압을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 이제 오메가 t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V1은 이게 뭐 좀 알아보기 힘드네요. 그죠? 자, 얘가 소문자니까 순시치가 되는 거고 얘가 대문자라서 얘는 실효치가 됩니다.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고정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VM이라고 쓰는데 이것도 이제 대문자로 일반적으로 쓰죠. 왜냐하면 고정값이니까. 근데 순시치는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 여자 전류를 이제 뽑아낼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기는 정리해놨지만 결국 보시면 지금 현재는 어떤 걸로 해석하냐면 무부하 상태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잡다한 걸 다 손실이나 이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 이상 변압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인데 무부하 상태가 되면 결국 여기가 개방돼 있다는 의미고 얘는 결국 리액터입니다. 리액터. 그죠? 그러니까 여자 전류,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1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임피던스가 뭐가 되냐면 J 오메가 L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피던스니까 리액터의 임피던스 J 오메가 L이죠. 자, 얘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V1인데 그러면 자, V1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떠냐면, J의 오메가 L분의 루트 2 V1. 거기에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는 여기는 이제 헛수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 이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J, 즉, 지상 90도, 우리 벡터도에서 보면, 요 값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90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 90도만큼 지연된 형태로 그려줍니다.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해되시죠? 자, 앞에 붙은 마이너스 j가 여기 없어지고 이거를 마이너스 오메가 t의 마이너스 90도 파형으로 이제 바꿔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은 자, 여기서 한번 나타내 보면 우리 아까 기존에 마이너스 J가 붙었다는 얘기는 90도만큼 지연됐다는 거죠. 그죠? 지연돼서 여기가 90도죠. 자, 지연된 만큼 여기서부터 움직인다는 거. 물론 항상 연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자 전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완성될 수 있냐면 무부하 상태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이런 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에 이제 이렇게 쭉 풀어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요게 1번, 2번이면 그 다음에 자속을 뽑아내려 그랬죠. 그죠? 자, 자속을 뽑아내니까 이 자속은 간단합니다. li는 n파이. 보통 이 식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된다? 자, 자속 파이는 n분의 li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n이 붙고 n이 자, 여기서는 이제 1차 쪽이니까 n1이 되겠죠? 그죠? 자, 턴수가 잠시만요. 밑으로 가야겠네요. 그죠? n이니까. 자, n1이 붙어 있고 오메가는 서로 상쇄돼 버리고 그죠? 루트 2에 요게 여자 전류가 될 테니까 루트 2에 LL은 상쇄될 거고 V1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때 이 오메가도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오메가 조금 더 제가 다시 보면 자, 여기서 그냥 쉽게 n분의 l에다가 I0 여자 전류를 곱하는 거죠. 즉 오메가 L의 루트 2 V1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쉽게 해보면 LL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과식만 갖다 놨죠. 어떻게 된다? 자, 이때 n은 n1이 될 테니까 왜? 지금 최종적으로 뭘 구할 거냐면 1차 측의 역기전력을 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N1에 오메가의 N1에 루트 2 V1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자, 이거는 그러면 결론은 보니까 자속은 결국 여자 전류와 동상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자속이라고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동상일라니까 이리 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자속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소까지 하고 나면 뭘 뽑아낼 거냐면 유기기전력을 뽑아낼 겁니다. 자, 유기기전력 E1, 1차 측 역기전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쑥 다 집어넣으면 사실 그냥 요 값이 나옵니다. 그죠? 이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요 값이 나와서 그냥 쭉 풀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최종적으로 요 값을 좀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최대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파이엠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죠? 자속의 최대치. 자, 그러면 이 파이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마이너스 n1이 될 거고 파이엠은 그대로 있다. 그죠? DT로 약 그거 할 테니까 자, 미분할 거니까 파이엠은 그대로 나타나고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자, 치환할 거니까 오메가 t 미분하니까 뭐가 된다? 오메가 분의. 그죠? 자, 그리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좀 바꿔줄 건데, 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우리가 사인 파형은 이렇고, 코사인 파형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코사인의 마이너스 90도, 코사인 파형에다가 마이너스 90도만큼 지연시켜버리면 그 값은 사인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n1의 파이엠에다가 오메가가 우리가 지금 미분하는 거니까 오메가 t 아까 치환했을 때 미분하면 앞에다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미분했으니까 오메가 n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이 아니라 자, 오메가 n1의 파이 m에 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는 코사인 오메가 t를 마이너스 90도만큼 가니까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때 오메가는 뭐냐면 2파이 f다. 그죠? 각속도니까. 자, 2파이 f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실제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자, 여기서 보면 2파이 그리고 F에다가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자, 얘가 VM이 될 거고 사인 오메가 T가 될 거니까 뭐 마이너스 값이 붙을 테니까 그래서 얘를 시로치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즉 얘를 시로치로 나타내면 자 루트 2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값, 이 시로치 값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시로치 값이 2원이 되는데 이 2원은 결국 요 얘가 뭐 마이너스 값은 일단 크기만 볼 거니까 이 값이 2m 최대치가 될 거니까 여기에 루트 2분의 2m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에 2분의 2파이 f의 n1 파이 m. 자, 이 값이 얼마냐면 루트 2분의 2파이를 계산하니까 4.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던 4.44 fn 파이 m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 크기 값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는 지금 이걸 파이엠으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이렇게 파이엠을 풀면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2의 V1에 사인 오메가 T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그죠? 자, 그 말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상 변압기이기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도 없고 저항도 없습니다. 손실도 없고 다 없는 상태입니다. 전압 강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자, V1이 들어가서 뭐가 나왔다? 역기전력 E1이 들어갔는데 E1은 마이너스 V1이라는 거죠. 그죠? 왜? 역기전력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자, 이때 핵심은 뭐냐면, 자, 이 값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크기 값을 파이엠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파이엠은 도대체 왜 굳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왜 파이엠을 쓰냐면, 이에 그림이 나올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 여기는 이제 자속 밀도 B라고 나타냈지만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파이가 되는 거죠. 변압기의 철심에 수용할 수 있는 이 자속, 포화량만큼 내가 포화가 되기 전 최대 양만큼 뭘 만들어줄 수 있냐면 전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압을 크게 만들려면 우리는 변압을 할 거니까 턴수를 많이 감아주던지, 그죠? 뭐 주파수는 고정일 거니까 자속의 크기를 키워주면 됩니다. 그죠? 자속의 크기를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심의 이런 자속을 통과할 수 있는 철심의 크기가 커지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에 보면 굳이 이 시료치를 이런 식으로 최대 자속량을 이용해서 4.44 FM 파이 M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뽑아내는 게 사실 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를 그 책에 한 페이지 반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풀어 쓰셔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요걸 쓰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상 변압기, 무부하 상태에서 백터도가 중요한데, 자, 결국은 V1이 인가됐을 때, 그죠? 자, 여기는 방향과 지금 시료치 크기로 나타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뭐가 만들어졌냐면 여자 전류가 만들어지고 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생성되고 지금 여기는 보시면 90도 지상이죠. 90도 지연되고 즉 여기서 보면 자, 여자 전류도 90도 지연. 그 다음에 자속도 90도 지연. 그죠? 지연됐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90도 지연돼서 뭐가 생겼습니까? 역기전력 E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반대 방향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V1이 E1으로 상쇄돼 버립니다.
그죠? 그런 방향이니까 역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변압기에서. 자, 우리는 뭐 조금 더 나아가서, 그죠? 뭐 1교시긴 하지만 변압기 문제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등가 회로랑 백터도까지 이제 그려주면 좋은데 하다못해 백터도를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만 본 거냐면 무부하 상태에서 이상 변압기를 본 건데 우리 실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여자 전류와 자속, 유기기 전력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한 거니까. 그죠? 번호가. 그죠? 자, 보면 원래 아까 여자 전류는 여기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왜? 철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에 자화 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전류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화 전류와 철선 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선 전류는 뭐 히스테리시스 손이나 와류손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 전류가 기울어져 있고 실제 여자 전류를 제외한 값이 2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팩터도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자속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자 전류가 이렇게 90도 지연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철선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포화 현상에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즉, 히스테리시스 특성에 따라서 포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3고조파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 그림 이제 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보셨을 테니까.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자, 요렇게 자속이 정형파를 가져야, 자속이 정형파를 가져야 실제 만들어주는 전압이 정형파를 가지니까 여자 전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화 때문에 원래는 여자 전류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포화점 근처는 여자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더 많이 흘러야 자속이 정형파를 가지니까. 그래야 전압이 유기기전력이 정형파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철선 때문에 즉 저항성분은 자, 어느 쪽? 요쪽 전압과 동상 성분이기 때문에 얘가 형태로 일어납니다. 즉, 요렇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이 크진 않아서 대부분은 3고조파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자 돌입전류가 되면 요 비대칭 성분이 커지는 거죠. 그죠? 왜? 철선이 커질 테니까. 자, 그래서 뭐 그것까지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자, 여자 전류는 이렇게 이상 전압인 상태에서는 이상 변압기에서는 아까처럼 자화 전류만 고려하면 됐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변압기는 이렇게 철선 전류를 고려해야 되고 자속도 히스테리시스 특성에 의해서 3고조파가 발생하게 된다. 자, 유기기전력은 부하가 붙으니까 첫 번째로 변압비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변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다른 걸 다 제외하니까 N1, N2는 E1, E2, I2, I1, 그죠? 루트 Z1, Z2 이런 변압비가 생기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전압 강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 여기는 뭐 손실행을 다 무시한 게 아니니까 권선 저항 R1이 있을 거고 누설 리액턴스 X1,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팩터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측의 전압 강화, 2차 측의 전압 강화. 그러면 원래는 V1이 들어왔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V2가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답안을 적어 주실 때 내가 변압기는 뭐 다들 잘 풀겠지만 조금 더 이제 내가 남들보다 잘 썼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줄줄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묻는 답안은 이제 이렇게
실제 무브와 인과 전압부터 여자 전류, 자속, 그리고 유기기전력.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유기기전력의 실효값.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답을 적어주는 거고. 뭐 등가 회로까지는 뭐 시간 관계상 못 쓴다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뭘 그려줘야 되냐? 벡터도. 그죠? 그리고 실제 변압기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은 뭐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아, 이것도 뭐 조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자 도립 전류입니다. 아까 우리 공부한 거기에서 출발해서 쭉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압, 뭐 V1이 되겠죠. 인과 전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자 전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90도 지연된 상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아까 거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나타나겠네요. 그죠? 뭐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출발선이 여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장 뭐 만약에 변압기를 오랫동안 그냥 뒀다가 운전을 시작한 거면 잔류 자속이 없어서 여기부터 시작할 거고 변압기를 껐다가 다시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많이 켜주면 잔류 자속이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잔류 자속이 꽤 큰 상태로 시작했다고 치면 요만큼 쌓이는 이 자속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자, 자속이 이렇게 바뀌면 자, 자속이 여기서 포화돼 버립니다. 그죠? 포화가 되면 자, 원래는 여자 전류도 여기가 동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포화돼 버리면서 휙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하행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여자 도립 전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기기전력을 만들 때는 그냥 3고조파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비대칭 성분, 즉 한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큰 값이 나타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게 나타나는 이 단락전류와 같은 비대칭 성분이 생기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고조파가 나타나는 짝수고조파. 그죠? 자, 이게 여자 도립전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 도립 전류는 결국 자, 여기 보면 발생 메커니즘이 이거고 방지 대책이니까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자, 전압에 투입을 했을 때 투입 위상에 따라서 그죠? 언제 만약에 지금처럼 전압의 0점에서 투입이 되면 가장 최악이 되는 거죠. 왜? 자, 전압 0점에서 투입되는 순간 2분의 1 사이클 동안 자, 2분의 1 사이클 동안 이게 1사이클이니까 2분의 1 사이클 동안 자속이 커지기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압 0점에서 투입되면 자속이 커지기만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잔류자속. 요 두 개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자 도립 전류는. 자, 그래서 억제 대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때 요 수식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단락 전류에 대해서 쓰실 때 이 수식 외워놓으시면 좋다 그랬죠. 우리 IS. 얘는 뭐냐면 ZM의 EM에다가 자, 사인 똑같습니다. 저거랑 오메가 t에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게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그냥 앞에 또 붙여야죠. 그죠? ZM분의 EM인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오메가 t가 없어지고 그냥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붙고 감세정수 마이너스 L분의 R의 T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단락전류의 우리가 그 비대칭 성분인 거죠. 그죠? 이게 비대칭 성분입니다. 자, 똑같죠? 수식이 파이의 t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파이의 최대치에다 이게 최대치니까 최대치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그리고 여기도 사실 고장력률이 거의 90도입니다. 얘도 여기는 여자 전류니까 더 쉽게
90도라고 아예 찍어놨네요. 거기에 파이엠의 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리고 감쇄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이게 이제 정상 상태고 이게 가도 상태니까 결국 얘는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포화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비대칭 성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고조파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식을 우리가 뭐 유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뭐 아래 과도 현상이니까 유도할 수도 있지만 또 유도하는 걸 뭐 수업 시간에 한번 해드리기도 했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외워놓으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최대값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 여기가 사인이니까 사인이 최대값이 되려면 90도가 되면 됩니다. 그죠? 뭐 그래야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니까 플- 플러스 90도가 되면 플러스로 최대값,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마이너스 최대값이 될 텐데 자, 얘가 최대값이 되려니까 그냥 만약에 세타를 전압 이상을 0도로 집어넣으면 0도로 집어넣으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최대값이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최대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가 0도죠? 0도죠? 자, 그러면 언제 최대값이 나타나냐면 고장위상이 0도일 때 오메가 t가 180도가 되면 되겠죠. 자,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90도니까 사인 90도가 되는 거죠. 이때 얘가 얼마입니까? 파이 m입니다. 자, 즉 2파이 m이 된다는 거죠. 언제일 때 고장 위상이 아니죠. 여기는 투입 위상이. 투입 위상이 0도일 때 2분의 1 사이클 후에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분의 1 사이클이 언제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죠? 여기가 1 사이클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사이클이죠. 이때 피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단락전류도 똑같죠. 우리가 초기 가도 단락전류를 2분의 1 사이클로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왜? 그때 피크 값을 찍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구나. 자, 그럼 여기 대책을 쓰라 그랬으니까 방지 대책입니다. 즉, 방지 대책이라 그러면 여자 돌입 전류를 방지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입 위상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투입할 때 전압 0점이 아니라 전압 90도인 지점에서 투입을 하면 90도인 데 투입을 하면 비대칭 성분이 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에 의해서 잔류 자속이 있기 때문에 자, 포화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좋은 거죠. 그죠? 철심 단면적을 크게 한다. 이게 뭐 철기계라고도 표현하지만 뭐 그건 이제 주로 발전기에서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철심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철심 재료도 개선할 수 있답니다. 그죠? 자, 냉각 아변보다 뭐 열간 아변이 훨씬 더 여자 전류가 작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소견으로 간단하게 썼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써줬다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갖다 놨습니다. 즉, 보호개정기가 오동작하니까 이거는 여자 돌입 전류에 대한 이제 오동작 방지 대책이죠. 그죠? 그래서 과전류 개정기는 10IN의 0.1초 이게 여자 돌입 전류의 뭐 최대치라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때 동작 않도록 정정해라. 그리고 비율차동 계정기는 감도조합법, 고조파법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왜? 이 고조파를 쓰니까. 그죠? 여기는 이 고조파뿐만 아니라 3고조파도 나오니까.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답이 된 겁니다.